그 북중 국경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지 두만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그 북한의 변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중국 연변대학에서 김일성대 조선과학원과 2018년도에 학술 회의를 한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회의를 좀 했었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는 장면은 이게 줌이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어요. 녹화가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재밌는 사진을 아주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북중 국경과 두만강을 잠깐 좀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경이라는 것은 그 단속하는 공간, 단절의 공간이기도 하고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북중 국경은 특히나 이 은둔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북한의 아주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고, 우리 한국인 연구자로서는요, 대화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렇게 관찰 대상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이 이주를 했던 게 지금 말로 하면은 연변, 간도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교류의 중심지였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북중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연변이 북중 이 교류의 중심지였는데 92년도에 한중 수교 이후에 단동으로 옮겨갑니다. 한국인들이 단동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막대한 이 자본이 투하가 되면서 연변에 있는 많은 이러한 이 북중 교류의 거점들이 다 단동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압록강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댐이라든가 물류, 발전의 중심인데요. 두만강은 물이 약기 때문에 이 발전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은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길을 건널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일제 때 소련과 만주와 조선의 국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고, 우리가 아오지 탄광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아오지에서 석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일제 때는 석탄을 눌러가지고 이 석유를 만들었습니다.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석탄과 이 석유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요. 일제 때만 해도 많은 휘발유를 석유에서 뽑아왔었기 때문에 아오지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그 산업 콤비나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그것은 이제 북한 정권 탄생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석유에서 만들 수 있는 비료나 각종 화학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진 개발 계획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는 가장 그 평양 말고 제일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인 라진 지역, 가장 개방이 된 라진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진이 개방도는 높지만은요, 북한의 가장 그 물류가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 신을주이기 때문에 뭐 경제력은 지금의 신을주가 훨씬 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두만강 지역에 이 중국 측에 많은 경제 협력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전부 들어간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수십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주로 인가공이라든가 수산물 가공에 이렇게 종사를 했습니다. 단동 변경 합작구, 또 훈춘에 있는 조중 변경 합작구, 또 도문에 있는 조선공업원, 또 화룡이라고 해가지고요. 북한의 무산철강 앞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개성공단과 같은 이 인가공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인가공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인데 아까 삼지연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삼지연으로 가는 길이 북측이든 중국측이든 쭉 길이 나 있는데 그 북측의 무봉 관광 특구까지 연결되는 지역에도 이러한 공단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개성공단이 폐쇄할 당시에 이쪽 공단 지역이 개성공단보다는 인건비를 한 3배 정도 더 줬습니다. 우리가 그 식사라든가 뭐 기타 포함해가지고 120불 줄 때 중국 측에서는 400불 정도를 줬기 때문에 3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요.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을 거의 뭐 이렇게 너무나 거저 먹다시피 하니까는 문제의 본질을 그 당시에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 그 북중 국경 전체가요. 2009년도 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상하면서부터 전면적인 개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규모 인프라가 현재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북중 간의 산업 협력이 상당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제가 그 지도의 순서대로 조금 그 이동을 하면서 몇 개의 사진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두산 지역인데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이제 북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8년 10월달에 가을에 딱 올라갔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요.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서 망원경을 잘 조절하면은 남파 쪽에 있는 북한 관광객들을 갖다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는 북한 사람들이 손 들고 있는 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백두산 지도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남파, 장군봉 이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지도죠. 요 신무성 쪽을 넘어가지고 이그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천지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28km, 약 30km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경에서 삼지연까지 1시간이 채 안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육로 이 국경이 지금 이제 개통은 됐습니다. 개통은 됐고 건물도 새로 짓고 있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남북중 관광 협력이 되면은 삼지연과 이 백두산 남파는 많은 관광객들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삼지연 자체가 이 비행장을 자체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삼지연 공항까지 우리가 직접 그 이 백두산 관광 비행기를 띄운 경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삼지연 공항을 통해서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북한으로서는요, 이 삼지연 지역이 이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남한 관광객들이 많이 가더라도 이 정보라든가 개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금강산이나 개성만큼 그 이상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백두산 남파에서 삼지연 안도현 이 관광지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쪽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백두산을 쭉 따라오면은요, 그 만주족들의 이 태생 지역이죠. 만주족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호수등이 있는 원지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지역이 다 방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지금 나오는 사진은요, 이 그 함경북도 무산에서 이 그 중국 측의 그 화룡시 지금 화룡시의 남평진이라는 지역입니다. 1930년대에 개발된 아시아 최고의 철광인 무산 철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한문을 읽으실 줄 아는 분은 있겠지만요. 변경 통행증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만 그 들어갈 수 있는 이 군의 특수 지역인데, 이제 중국 기업인들 도움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차를 타고 조금 이제 벤츠 같은 겁니다. 대부분 아주 벤츠 3대씩 빌려야 됩니다. 그래야 답사가 가능한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북한의 모습을 무상광산 주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2016년 홍수 이후에 이러한 그 집들이 북한의 이 북부 지역에 참 많이 생겼습니다. 두만강 위역에 한 몇 개월, 한 4, 5개월 사이에 수천 채가 생겼는데, 2020년 홍수 이후에 평양의 많은 돌격대들, 또 군의 건설 분야의 많은 돌격대들이 현재 이제 강원도라든가 또 함경도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집들이 똑같이 져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조립식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게, 벌써 완공이 된 집들이 한 달 안에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집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식은 상당히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또 이 무산 지역 자체가 연초, 담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이 집들 사이사이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담배 말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마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도 독립 초기에는 담배 산업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삼지연 가는 길에 조선 무봉 관광특구 이게 현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룡에 있는 이 산업단지가 건설될 당시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성공단처럼 골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설비는 기업체가 알아서 자기 이제 공장마다 맞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산림 녹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1년 1년 다른데, 아무래도 이 도시 지역 주변은 아직도 이렇게 벌거숭이 민둥산들이 또 이 떼기밭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는 이렇게 이 철을 나르는 이러한 설비들이 이렇게 멀리 보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2017년도 사진이네요. 2017년도 사진인데요. 이 점만 해더라도요, 이 무산 시내에 밑에 보이는 이 하모니카 집, 낮은 집들만 전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 이전에 부산을 가면은 다 똑같았는데, 지금 이러한 아파트들이 지금 북한 전체의 많은 지역에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건설 돌격대들과 이 군인 건설 부대가 이 2016년도에 이 함경도와 이 양강도, 자강도 일대에다가 건물을 짓는 모습, 이 피해 복구를 하는 모습은요, 조선중앙방송의 전화위복의 무산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수차례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 이 앞에서 또 이 두만강변을 따라가면 회령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농촌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 통제구역, 군의 통제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만 가더라도 이 너무나 단풍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지역인데, 이제 제 느낌은 전체가 다 스위스에 있는 어디 지역에 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축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다르겠지만 멀리에서 보면 스위스에서 목축하는, 자연 방목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룡에서 한 시골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는데, 2~3시간 천천히 단풍을 보면서 이동을 하면은 용정시 삼합진 망강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본다, 망강, 각. 그래서 정자가 크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회령이 정말로 잘 보입니다. 제가 2016년 이전만 해도 카메라를 갖고 가면은요, 회령 사람들 노는 거 다 보입니다. 시장에서 애들 롤러스케이트 타는 모습들, 축구하는 모습들, 시장에서 술 파는 모습, 술 먹고 깽판 치는 군인들까지도 카메라로 잘 보였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는 이제 제 친구가 이 마을에 살아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좀 고위급인데, 1년에 몇 차례씩 고향 마을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저는 매년 이 앞에서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려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차례
제 지인인 중국 교수들, 북경에 있는 교수들과 같이 가는데 안 됩니다. 연변대 교수들과도 같이 가봤는데 안 됩니다. 못 들어가는데 이제 지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좀 망원 렌즈로 찍으라고 해서 자기 동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화질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사진을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보여줍니다. 예.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과거에 찍은 동영상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예, 도문, 철도 노동자, 도문시하고 남양철도 노동자 구역입니다.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2016년 이전에는 단층짜리 하모니카 집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변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부터 이렇게 다리 건설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까 봤던 이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아파트가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가가지고. 네, 남양역을 이렇게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 앞에 이제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국경을 향해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사진 찍다가 걸리면은 카메라 다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지웁니다. 그 옆에서 중국 장사꾼들이 그 사진을 찍어줍니다. 돈을 내고 찍으면은 절대 뺏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돈 한 2, 3천 원씩 가져가서 상인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축을 많이 하는데 축산 지역이 전체 다 압록강 지역이 훨씬 그 축산 지역이 많은데요. 두만강 지역도 참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2020년 8월에 이 아스팔트 포장이 완공된 신도문대교입니다. 예, 그 무산을 통해 가지고요. 무산이나 회령을 통해 가지고 길이 난 지역이 바로 이 청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산에서 한 100여 킬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청진. 네, 청진도 지금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청진에 많은 이 군수 시설들이 있었는데 개방을 준비하면서 많은 군 지역을 민간 지역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또 그 청진에 이제 해변가에 많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가지고요. 우리가 원산만 생각하는데 청진의 공업지구들도 외곽으로 옮기고 시내 지역은 다 상업시설과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길 시내를 가면 참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참 이게 북한의 그림들을 보면 참 서정적인데 이렇게 그림 파는 데도 많고 북한 식당, 뭐 북한 서점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좋아하는 송이가 뭐 한국보다는 아직도 중국 물가가 엄청 비싸긴 한데 아직도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연변 가면 이제 송이하고 이제 북한 술 먹는 사람들, 대동강 맥주 먹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식당들 이런 데 가서 송이를 사 들고 갑니다. 거기는 송이를 이제 까가지고 직접 이렇게 먹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신 단동의 도문에서 조금 더 그 동쪽으로 가면은 훈춘, 양수, 또 온성읍이요, 온성읍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왕제산이라고 들어봤죠. 뭐 북한에서는 혁명지역이라고 하는 솔만자 등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양수라는 데가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북중 국경을 굉장히 답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 정도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대체로 잘 못 찾더라고요. 아주 시골 길이 아직도 안 좋아가지고 산간 오지로 들어가야 이제 그 온성 시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제산 쪽이 보입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소련이 한반도에 진입하면서 일제가 끊어놓은 이런 다리들, 솔만자 다리 등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길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끔 한국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대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은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꼭 이 지점에 내려가지고
다리 이제 끊어진 데 앞까지 가가지고 북한 한번 보고 가더라고요. 일반 관광객들은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내리는 사람은 일반 관광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권하세관, 원정리세관, 국제시장. 국제시장 도보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여기 북단대 출신의 이창주 박사가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을 쭉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권하세관, 여기에 훈춘 포스코 우리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요,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엄청나게 큰 물류단지를 북한도 중국도 새로 짓고 있는데요. 현재 짓고 있습니다. 길림 천우 그룹에서 주로 연변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이 건설 시장을 갖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도 짓고 있고요. 또 라진 안에 있는 뭐 홍콩 임페리얼 호텔,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이 길림 천우 그룹에서 이렇게 졌습니다. 조선족 동포인데 대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는 북한을 너무도 잘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대우가 1980년대에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중국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에 파견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근데 중국은 그 아파트 10층 재료를 가지고 15층을 짓는 그 시대였는데 시대였는데 대우가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하더라. 15층 재료를 가지고 15층을 짓더라.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더라. 원래 설계도보다 넓게 지어야 되는데. 가지고 참 이상한데, 한국이 지은 건물이 오히려 정말 비싸게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팔려 나갔답니다. 80년대부터. 현대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았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그 중국 사장님 상이라고 있어요. 라오반 상이라. 자기가 전국에서 1등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라진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던 시절에 들어갔더니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우가 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건설 자재들이 정말로 많은 도난이 있었는데 라진을 갔더니 그렇게 도난이 많대요. 그래서 그 중국 건설업자들이 욕을 엄청 하던데 자기는 30년 전 중국을 생각해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비원만 많이 배치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설계도로 짓는 대신에 옆에다 건물 하나 더 지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는 이 빼돌린 문자로 건물을 져주는지 아는데 그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골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이 원정리 국제시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정리 국제시장도 짓는데 많은 물자를 제공했는데 자기는 빼돌린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물자를 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원정리 국제시장 여기 보이는 원통형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그 전에 보면 막 여기 택시들이 수십 대씩 서 있고 제가 이제 여기를 가면은 가끔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강연하러 갑니다. 강연하러 뭐 중국 쪽 초청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나 우리 한국 무슨 학회나 뭐 이런 데서 강연을 하러 가면은요 저랑 가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요 동네에 있는 그 장사꾼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사꾼들한테 저기 국제시장 가서 과자 좀 사와라. 한국돈 5만 원 주면은 한 2박스씩 사옵니다. 북한 물가 싸구나 좀 느낄 수 있고 이게 도대체 이분이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안 받는 건지 5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이게 교통비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두한강 맥주를 한 20병씩 선물로 저한테 주던데 잘 알 수가 물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요 삼각주가 도로철도의 중심인데 훈춘에서 라진으로 직접 연결하는 철도가 없습니다. 도문에서 연결하는 철도가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훈춘은 하산을 경유해 가지고 현재 철도 연습을 물류 철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훈춘에 있는 이 훈춘 철도 통상구에서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사진은 6월 29일
2020년 6월 29일 날 훈춘, 핫산, 이 라진항으로 이게 물류가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사진을 갖다가 중국 언론에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두만강 대교가 나옵니다. 이 두만강 대교에서 잘 보시다시피 동해까지는 한 10여 킬로, 15킬로, 12, 3킬로 정도 될 겁니다. 다리 넘어서 다리쯤에서 보이는 게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강 건너편이 북한, 그 다음에 사진 찍은 쪽이 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다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 북한하고 러시아에서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중국 배가 통과하지 않도록 통행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설계를 했는데 현재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이제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다리를 높이자 해가지고 다리를 높이면 이제 중국의 배들이 통과를 하면 통관세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현재 좀 논의가 많이 중단되어 있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북한의 이 관광지구입니다. 이 건물이 북한 측에 군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내려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 방천에 가면 쾌속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요트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인 거죠. 중국 관광객들인 거죠. 북한 쪽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두만강에서 쾌속점 빌려가지고 막 배 타고 놀더라고요. 네, 러시아 열차들이 많이 이렇게 북한에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굉장히 한 50여 킬로가 넘습니다. 훈춘 관하에서 방천까지 50여 킬로가 넘는데 굉장히 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가 돼가지고요. 관광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 핫산군입니다. 뒤에 이제 레이더 동그란 게 보이죠. 이렇게 레이더 부대가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제 최전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건 뭐 망원렌즈로 당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이게 레이더 설비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연변에서 학술대회를 하면은 김일성 되든 조선사회과학원 교수든 또는 대무역성 사람들이든 북한 관광에 대한 학술 논문을 참 많이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한국의 여행 그런 것을 배우고 싶다. 한국은 인문 여행을 하는데 북한은 자연 경관 여행을 한다. 자연 경관 여행은 하루나 이틀만 자는데 한국은 스토리텔링을 따라서 여행하다 보면 며칠 더 머물러야 많이 먹고 마시고 돈을 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한국 논문도 참 많이 참고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있는데 북중러 3개국을 왔다 갔다 하는 2, 3일 만에 다니는 프로그램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북중 국경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DMZ처럼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열고 있다. 이 점을 우리 머릿속에 오늘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만강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두만강은요 압록강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압록강은 제가 설명을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아니래도 압축해서 설명해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게 뭐 파이프라인 뭐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북중 참 다 틀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뭐 댐 이야기라든가 댐도 한 서너 개가 지금 동시에 지어지고 있고 지금도 압록강 유역에서 댐목 있잖아요. 이 목재를 갖다가 운반을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 자체가 매력적인 이런 두만강도 매력적인데 압록강도 훨씬 매력적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압록강 지역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